일본에서 어떤 무속인이 그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또 여러 동물들의 귀신이 쓰였을 때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그 동물 첫 번째는 바로 여우입니다. 자, 여우는요, 대표적인 동물 영혼이라고 해요. 이 블로그를 쓴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자, 이 여우 영혼은요, 원한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쓰이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우령이 된다고 해요. 혹은 여러 사람들이 합체해가지고 여우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른바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변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우한테 홀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우에 홀린 사람은 눈매가 이렇게 살짝 올라간다고 해요. 여우 눈처럼. 약간 여우 눈이죠, 제가? 올라간 눈.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우에 홀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 무속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일본은 무속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 귀신을 보는 사람, 재령해주는 사람이 쓰시는 블로그인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 여우 귀신에 홀리면 일단 도박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도박. 그래서 일본어로 하면 빠찡꼬. 그래서 이 빠찡꼬에 가면은 여우에 씌인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이 여우에 씌인 사람은요, 도박에 굉장히 쉽게 중독되고, 이 빠찡꼬 가게에 모이는 것도, 그 여우가 이렇게 딱 모이는 것도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렇대요. 자, 이 여우령에 빠진 사람들은요, 빠찡꼬 가게 옆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많고, 아니면 그 도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대. 그 가게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좀 엮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우의 귀신에 쓰인 사람은요, 자신이 약간 좀 신이라고 착각한대. 이 여우 귀신 자체가 나는 신이야. 나는 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우 귀신이 사실은 신의 품에 있다가 신의 품을 벗어났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신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속인이 하는 말이, 신사 있잖아. 좀 유명하거나 알려진 신사 말고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하나 보이는 좀 그런 신사가 있을 때, 그런 신사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래요. 왜냐면 그 신사에 있는 여우 귀신이 신의 흉내를 내고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신사나 막 가게 되면 운 좋게 해주세요, 행운이 깃들게 해주세요 라고 갔는데, 여우 귀신에 씌여가지고 뭔가 불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아무 신사나 막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물입니다. 두 번째 동물은 뭐냐? 바로 너구리입니다. 자, 이 너구리는요, 이 무속인빈이 뭐라고 쓰냐면, 내가 본 바로는 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 너구리령에 씌인 사람들은 자신의 방이나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자기 방도 막 어질러피고 지저분하게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대. 정리를 할 수가 없대. 청소도 할 수 없대. 그리고 자신조차 몸가짐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너구리 귀신에 씌이면 욕망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욕망이 굉장히 커진대. 그래서 어떤 욕망이 딱 들기 시작하면은 이 욕망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대요. 그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뱀입니다. 자, 뱀이요. 뱀은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뱀이 누가 먼저 건들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뭐 아무한테나 막 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뭔가 내가 널 공격할 거야,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제 뱀이 이렇게 무섭게 공격을 하는데, 이 뱀령에 씌이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된대요. 이기주의자가 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막 이렇게 말로써 막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그리고 약간 굉장히 집념이 강해져가지고 집착적인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이 약간 저기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잖아. 약간 뭔가 약간 이렇게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집착적인 성격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 번 노린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데요. 이거 뭐 사기를 친다거나 그럴 때 한 번 노린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거야. 그럼 죽이는 거고 이 사람 돈을 훔칠 거야. 그럼 훔치는 거고 이 사람 사랑을 내가 꼭 얻고야 말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사랑 꼭 얻고 그렇게 된대. 그리고 이 뱀령에 씌인 사람들은 성욕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성욕이 넘쳐 흐른대요. 근데 사실 이 성욕은 여우령에 씌었을 때도 약간 성욕이 넘친다고 하는데 이 뱀의 성욕이 더 강한 이유가 뭐냐면 뱀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막 번식시키잖아. 증식시키잖아. 그래서 시간과 경과로 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성욕이 다른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뱀. 난 이게 되게 무서웠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대. 뱀 혼령이.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끔찍한 일이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면서 이 무속인 분이 그 블로그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강아지입니다. 개. 자, 개는요, 굉장히 수성이 강한 동물이래요. 이 수성이 뭐냐면, 일본 말로는 주세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의 성질이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개령은 동물의 성질이 굉장히 강하대. 그리고 개체에 따라 겉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홀리면 인간이기보다는 굉장히 약간 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중에서 고기만 먹는다던가 아니면 욕구를 멈추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이렇게 굉장히 본능적이 된다고 해요. 어쨌든 모든 행동들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성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어떤 무리에서 자신을 조금 배제하려고 한다던가 자신을 조금 무시한다던가 라고 하면은 격렬하게 화를 낸다고 해요. 저항한대. 걔가 짖듯이 약간. 그래서 저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 령에 씌이면.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용입니다. 자, 사실 이 용이 뭐 동물령이야 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해요. 그런데 수호신으로서 알려진 이 용이 동물령으로서의 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용에 씌이면 있잖아. 엄청난 성공을 거둔대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대요. 자, 예를 들면 거물 정치가나 거물 경영자, 돈 많은 사람 재벌 등이 이 용의 힘을 얻어서 뭔가를 크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일이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빈털터리가 되거나 하는데 이게 이 용에 씌였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 분이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용에 씌였을 확률이 높죠. 라고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어떤 동물이 이렇다더라 말씀드렸는데 좀 포괄적으로 제가 이 동물령에 씌이면 동물 귀신 이런 거에 씌이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끼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일단 이 동물들의 영에 씌이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된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갑자기 굉장히 낙심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막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평온하게 있다가 뭔가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왜 이러지? 너무 갑자기 큰 감정 기복이 생겨서 갑자기 울어버린다던가 화를 내버린다던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갑자기 성격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혹시 알아요? 동물의 영이 씌운 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굉장히 히스테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우령에 빙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감정적이 되다 보니까 난폭하게 된다거나 폭언을 내뱉는다거나, 그리고 나서 돌았을 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이상하다. 그 자기 자신이 아니게 돼버리는, 약간 그렇게 계속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울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근데 이런 게 가끔씩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빈번해지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그런 인상이 아니었는데 뭔가 날카로워지는 인상,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걸 바로 일본어로는 쓰리메라고 하거든요. 쓰리메가 된대요. 그리고 눈에 굉장히 뭔가 살기가 있는, 막 이렇게 반짝반짝, 약간 이런 번쩍번쩍하는 그런 눈이 있잖아. 약간 이런 눈빛이 된대. 그래서 여우에 홀린다는 게 약간 얼굴 인상에서부터 나온대요. 여우에 홀리면. 자, 그래서 이 쓰리매가 돼서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눈빛이 굉장히 과격해진대. 되게 세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영매사가 아닌 사람들 있지. 이 무속인이나 영매사가 아닌 분들도 여우에 홀려, 얘 뭔가 이상하다, 뭔가 바뀌었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우에 홀린 사람들은 인상부터 바뀐대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뭐라 그러지? 동물 액마기라고 하지. 액마기를 해가지고 이 여우령을 떨쳐내버리잖아? 그러면 사람 인상이 되게 막 이렇게 됐다가 사람 인상이 되게 바뀐대요. 그래서 자기 주변, 자기 배우자가 그 여우령을 퇴치하러 왔는데 자기가 액마기를 해줬대. 근데 갑자기 굉장히 막 살기 넘치고 막 되게 과격한 눈빛이었던 사람이 그 여우령이 떠나니까 얼굴에서부터 인상에서 바뀌었대. 그래서 그 배우자가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인상 자체가 너무너무 바뀌어서. 자, 그리고 도박에 빠지는 거. 자, 욕망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을 만한 상태가 되면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는 거야. 돈을 막 써. 막 쓰고 도박에 빠지고 빠찡고, 그리고 수백만 엔, 수천만 엔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경마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막 이렇게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데는 사람들이 그런 여우령에 쓰인, 동물령에 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 그리고 성욕. 이것도 욕망이 억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의 그런 이성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는 연령 상관없어. 어려? 나이가 많아? 상관없대요. 일단 이 령이 쓰이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성적인 것을 요구한대요. 그래서 이 욕구가 처음에는 그냥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강해진대요. 그래서 자신의 파트너, 그러니까 자신의 애인이나 아니면 자신의 애인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라도 뭔가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지. 점점 에스컬레이터 타가지고 과도한 요구, 좀 뭔가 변태적인 성향?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 풍속업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 푸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식욕.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 고기를 막 좋아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동물령에 들린 사람들 중에는요, 고기를 비정상적으로 먹고 싶어 해지는 사람도 많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냐면 동물 습성이 나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고기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그런 음식들도 갑자기 싹 바뀌는 거야. 육류 쪽으로. 그런데 갑자기 내가 고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고기는 입에도 못 대겠는 거야. 냄새만 맡아도 역하고 토할 것 같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술에 빠져버리는 거지. 술 마시는 걸 참을 수가 없게 된대요.
그래서 급성 알코올 중독자 일부는요, 실제로 동물령에 씌인 사람을 보기도 했대요. 이 영매사 분이. 그리고 특히 이 술은요, 뱀의 빙이 됐을 때 이 증상이 굉장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알아. 나도 이 술을 끊어야 되는 걸 알아. 나도 원래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꾸 술이 먹고 싶어. 그러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자꾸 술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뱀의 빙이 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떤 트위터를 가지고 온 건데, 어떤 영매사분이 트위터인지는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 글을 쓰신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막 텔레비 등에서 약간 그 쓰레기집 같은 게 등장하긴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우 귀신이 쓰인 사람이 많다. 여우에 홀린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요괴의 세계, 해시태그, 요괴의 세계, 동물령, 여우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주변이 깨끗하거나 너무 청결하면 안절부절 못하게 된대.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들면 조심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래 내가 되게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사하고 나서 갑자기 아무 청소하기도 하기 싫고, 다 만사 귀찮고, 깨끗한 게 싫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동물은 아닌데 사람들도 사람의 빙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말 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죽여버려. 막 사람들 저주할 때 있잖아. 사람이 너무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원한이나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증오나 슬픔, 이런 기분이 상념, 그러니까 이 생각의 덩어리로 실제로 남는다고 해요. 영체와는 별도로. 예를 들면 어떤 종이 옛날에 우리 사람에 이렇게 막 찌르는 그런 거, 지푸라기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걸 가지고 죽어 막 하잖아.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 종이를 그냥 버려버려. 이 인형을 그냥 버려버려. 그냥 잊고 살았어. 잊고 살았어도 내가 그 저주했던 이 지푸라기 인형이나 그 종이 같은 게 있지. 그거에 그 상념이 남는데, 내가 증오했던 그런 마음이 그 물건에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영적인 성질을 띈대요. 내가 그걸 까먹고 있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안 좋은 영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씌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귀신들이 안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무속인 분이 알려주신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을 깨끗이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꼭 동물령이 아니라도 괜찮대. 약간 뭐 사람 진짜 귀신이라든지 이러면 어떤 귀신이든 더럽고 냄새나고 습하면 되게 들러붙기 좋아한다고 해요. 귀신이 딱 좋아하는 그런 컨디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들어오면 귀신의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기분은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왜냐면 자꾸 영들이 하나둘씩 모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물건을 좀 줄이고 집안이 깨끗해지면 이 영들도 깨끗해지니까 불편해가지고 도망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내가 갑자기 원래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청소가 하기가 싫어. 그러면 뭐 돈을 써서라도 뭐 하우스 클리닝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불러가고 청소를 하는 게 좋대. 너무 만사 귀찮아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안 그러면 자꾸 귀신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사실 뭐 하우스 키핑 그런 뭐 하우스 뭐 청소 클리닝 업체라던가 하면 돈이 나가긴 하는데 차라리 그 돈 쓰라 이거야. 왜냐면 그 이상한 귀신 붙어가지고 내가 귀신에 씌여가지고 돈 날리고 도박으로 돈 버리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 깨끗해져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게 훨씬 당신한테 이득일 겁니다 라고 써있었어요. 자, 두 번째, 아무 신사 아무 절이나 가지 않는다. 자, 왜냐면 이 동물령이 사는 그 신사가 되게 많대요, 의외로. 그래서 여행지 같은 데서 뭔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어떤 뭐 절 같은 게 있어. 그런데 막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이렇게 절 같은 데 가서 내가 좀 정화되려고 내가 좀 안 좋은 기운은 빠지고 좋은 기만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좀 잘 확실하지 않은 절에 들어가서 이상한 거를 붙이고 올 수도 있으니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집이나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너무 정 불안하면은 약간 그런 영매사나 무속인 분들 함께 갑자기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영매사니까. 자, 토지나 아파트를 살 때, 임대맨션이나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 왠지 그런 데 있잖아. 너무 좋아. 조건 컨디션 다 좋은데 왠지 이 집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셨어요? 전 있거든요. 다 좋은데 뭔가 그냥 여기 조금 근데 뭔가 안 땡겨, 이런 집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집은 안 가시는 게 좋대요. 왜냐면 개개인이 약간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으면 그런 게 실제로 영적인 게 자기한테 끼친 게 맞대요. 그래서 그런 집은 왠지 모르게 낯선 느낌, 날카로운 느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면 절대 가지 말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뭔가 내가 이상해졌어. 원래 내가 아니야. 아니야, 원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런 무속이나 영매사 분께 직접 가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매사 분은 20년 넘게, 그러니까 20번 넘게 귀신이 씌인 사람도 봤었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 자기가 이상하다, 뭔가 이건 좀 아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게 내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영매사 분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원숭이 술, 그곳에는 정말 저주가 들어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까요? 자, 저도 약간 이사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 깨끗이 청소하다가 갑자기 집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막 너무 더러워지고, 막 청소하기 귀찮고, 그냥 누가 나를 침대에서 붙잡아놓고 있는 것 같고, 그 정신 차려보면 집이 너무 더러워. 막 구더기가 낄 정도로 더러워진 적도 있었어. 전 집에서. 이사 오기 전 집에서. 근데 그런 거 보면 원래 나는 약간 좀 깨끗한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몰라. 뭐 어때? 들어오면 어때? 막 이런 생각 들고 좀 그렇게 좀 심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도 가끔씩 자기 자신이 아닐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새, 동물령이 자기와 함께 있을지도요. 자, 오늘은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심령 이야기가 될지 기대해주세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스키 채널도 구독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도쿄 K장은 이만 물러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